준아? 네. 그러면 진도를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유형 3까지 했어요. 유형 4까지 했나? 유형 4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형 5부터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합집합. 뭐 A 합집합 B. 그다음에 교집합. and 차집합. 여집합.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연경이. 자,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들을 니네가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요렇게 보면 어렵죠. 그래서 합집합이라는 단어를 보면, 합이니까 원소들을 더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더한다는 건 숫자끼리 플러스라는 뜻이 아니라 원소들을 합치라는 의미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합집합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일단 느낌상 원소가 많아지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집합이 1, 2, 3, 4, 5, B라는 집합이 2, 4, 6, 8이라고 한다면은 A 합집합 B라고 하면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전부 다 합치는 겁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A 합집합 B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1, 2, 3, 4, 6, 8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같은 원소를 두 번, 세 번 안 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A 합집합 B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A의 원소가 있는데 B를 보고 이거 A가 안 가지고 있네? 추가하고 이런 느낌. 그래서 원소의 개수가 좀 많아지는 느낌인데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꼭 합집합이라고 해서 원소가 늘어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A라는 집합이 1, 2, 3, 4인데 B라는 집합이 2, 4야. 그러면은 A 합집합 B를 해도 더 늘어날 원소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집합이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다. 괜찮죠? 그래서 합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소가 더 많아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유니온이라는 영어 첫 글자에 U를 쓰는 건데 유니온이라는 영어 첫 글자가 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어의 합에서 따온 거고 교집합의 요거는 인터섹션의 두 번째 거를 쓰는 건데 I는 우리가 허수에서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를 쓸 수는 없고 그 두 번째에 있는 N을 쓴 건데 인터섹션은 교차로니까 겹치는 부분을 뜻하는 거겠다, 그지? 그러니까 교집합은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A 교집합 B라고 이야기를 하면 2, 4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 그래서 교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건이 까다로워져서 만족하는 원소가 줄어드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합집합은 원소가 늘어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교집합은 원소가 줄어드는 게 맞아요. 괜찮지? 근데 항상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상황에 따라서 원소가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예외적인 상황이니까
문제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건 합집합을 하더라도 원소가 1, 2, 3, 4 그대로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괜찮죠? 이런 거는 니네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차집합. 차집합은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래요. 일단 원소가 A에 들어있을 건데 B에는 들어있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A라는 원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메인인 거죠. 이게 핵심인데 이것들 중에 B와 겹치지 않는 것, B에는 있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A 차집합 B를 우리는 1, 3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차집합 B는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A를 가지고 와요. A를 가지고 온 다음에 원소를 하나하나 들면서 이건 B랑 겹치는지 안 겹치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B랑 겹치지 않으면 따로 빼놓고 B랑 겹치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에서 B와 겹치는 걸 빼는 거기 때문에 B에서 남는 거는 아무 생각 없어요. 관심 없는 거예요. 알겠죠? B에서 겹치는 건, B에서 남는 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A에서 남는 것만 챙겨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것들도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럼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상황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6, 8. 그래서 A 차집합 B와 B 차집합 A는 서로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집합이라는 건 A가 아닌 것 라는 뜻입니다. 이건 컴플리먼트에 C를 쓴 건데 반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가 아닌 것이라는 뜻이에요. 괜찮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그려봅시다. 벤 다이어그램의 그림을 그릴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기를 먼저 쓰는 게 아니라 항상 겹치는 부분을 먼저 쓰는 겁니다. 알겠죠? 많이 겹칠수록 먼저 써야 돼요. 그래서 A와 B가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겹치고 있죠. 우리가 동그라미를 요렇게 그렸잖아. 이게 A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건 전부 다 A라는 거죠. 이 부분은 A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B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이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건 전부 다 B야. 그래서 이 부분은 B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A 교집합 B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겹쳐 있으니까 충분히 교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요것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여기에 2, 4 이런 식으로 써주고 A는 1, 2, 3, 4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1, 3 B는 2, 4, 6, 8이니까 6, 8 이렇게 전체 집합은 밖에 크게 이렇게 표현을 한 다음에 전체 집합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1, 2, 3, 4, 5 없고 6, 7, 8, 9, 1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니네가 알아야 될 게 이 부분. 이 부분은 A인데 B와 겹쳐있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A 차집합 B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해당하는 게 B인데 A와 겹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B 차집합 A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각 영역이 어딜 뜻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전부 다 합친 게 A 합집합 B가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의 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A가 아닌 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서 5, 6, 7, 8, 9, 10 얘네들은 다 A가 아니지 않냐 이런 거. 만약에 B가 아닌 거라고 이야기하면 요게 아니니까 1, 3, 5, 7, 9, 10 이런 식으로 B가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죠? 자, 그래서 이걸 연습하고 나면 이제 합집합과 교집합 있으니 니네가 조금 받아들여야 되는 게 이런 거예요.
A 합집합의 공집합. 합집합은 원소를 원소를 추가해 나가는 건데 공집합은 원소가 없어. 그러니까 A에다가 공집합을 합집합해도 더 늘어나는 원소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돼요? 이런 것들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해가 돼야 돼.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A 합집합의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A를 합집합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 추가되는 원소가 당연히 없겠지. 왜냐면 전체 집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이해되죠? 그러니까 더 추가되는 원소 없이 그냥 전체 집합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A 교집합의 공집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형진아? 뭐일 것 같아? 뭐라고? 공집합? 공집합? 정답. 그러니까 공집합이랑 교집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공집합은 원래 원소가 없는 거예요. 원소가 없는 애랑 A랑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을 하는 원소를 찾아야 되는데 얘는 원소가 없잖아. 그럼 당연히 동시에 만족하는 원소가 없겠죠. 그래서 공집합.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A 합집합의 교집합의 전체 집합 이렇게 이야기하면 채원이? 채원이? 왔잖아 오늘. 채원이 누구지? 채원이? 채원이. 교집합은 동시에 만족하는 거. 얘는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A랑 막 겹치는 걸 찾는 거야. A가 어떤 애들을 막 가지고 있어. 겹치는 걸 찾는 거야. 원소들마다 얘는 다 가지고 있거든. 전부 다 겹치지 않을까? 내 말 이해돼요? 전부 다 겹친다? 괜찮아? 그래서 여기 뭐일 것 같아요? 집합 A랑 집합 B를 잠깐만. 너는 어제 안 왔으니까 딴 걸 물어볼게요. 잠깐만. 그러면 선제 A. 그러니까 A의 원소들이 전체 집합과 전부 다 겹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A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공집합이랑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을 하면 연경은? 전체 집합일 것 같고. 괜찮습니까? 뭐 특별히 추가될 원소 없잖아요. 이게 다 가지고 있는데. 괜찮죠? 공집합이랑 교집합 전체 집합을 하면 도원이? 공집합이 될 것 같죠. 얘는 원소가 없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공집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A 합집합 B가 있고 거기에 합집합 A를 했다. 은수 A 합집합 B는 A와 B의 원소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A를 더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 전체? 전체 집합은 A, B 말고 다른 원소도 있을 것 같은데 전체 집합은 더 큰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덩어리야. 하나의 집합이야. 답을 쓸 때 꼭 이렇게 나올 필요는 없어.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A 플러스 합집합의 B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다시 한 번 더. A 합집합 B는 A와 B의 원소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겁니다. A와 B의 원소들을 전부 다 모아놨는데
A라는 집합에 있는 원소를 내가 더 추가하고 싶어요. 근데 A의 원소는 어차피 여기서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 더 추가되는 원소는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얘가 그대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승윤이 A랑 B랑 원소를 전부 다 합쳐놨는데 B와 겹치는 걸 찾는다. B. B의 원소는 여기서 다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겹치는 걸 찾으면 B의 원소가 다 겹칠 것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느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너무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거 좀만 더 하자. 교집합 B의 합집합이 서연이? A 교집합 B가 있어. A랑 B랑 겹치는 걸 모아놨어. 거기에 A를 합집합한다. A의 원소를 다 때려 넣어. 반대로 읽어줄까? A의 원소가 있어. A와 B와 겹치는 거를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 A 합집합 B, 교집합 B. 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해줄게. 이게 A, 이게 B. A 교집합 B는 여기야. 그러니까 A가 이만큼 있었어. 합집합은 원소를 더해줄 건데 이걸 더해줄 거야. A. 이런 느낌. 따로 더 추가되는 원소는 없다. 원래 있었던 것들이니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준아? A랑 B랑 겹치는 이쪽을 봐. 이쪽 보고 하면 좀 더 쉬우려나? A 교집합 B가 어느 부분인지 한번 보고 B랑 비교해서 또 겹치는 부분을 봐. 어디야? 교집합 B. A 교집합. 어렵나? 단어? 할 수 있어?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A 교집합 B가 여기죠. 이 부분인데 B랑 또 겹치는 걸 찾아라 하면 또 여기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니네가 공식을 많이 외워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좀 하셔야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가지고 어느 부분을 물어보는 건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괜찮습니까? 어느 부분을 이야기하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 자, 그러면 유형 5번 보세요. 자, 유형 5번에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정민이? 자, 여기 먼저 말해볼까요? 3하고 5가 겹쳤고요. 여기 1하고 2하고 뭐야? 1하고 2하고 3. 여기는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A 합집합 B는 이걸 전부 다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A 교집합 B는 여기를 말하는 거죠. 사집합은 그 겹치는 원소를 빼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럼 답은 뭐예요? 아니야. 원소를 먼저 불러줄래? 이런 식으로 해서 원소를 더해주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요 정도 가능하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이거 봅시다. A 교집합 B를 했는데 A가 됐대요. 자, A와 B와 겹치는 부분을 내가 찾아봤는데 그게 다 A래. 됐습니까? 그 말은 B의 원소들 중에 A와 겹치는 걸 내가 다 모아보니까 A가 다 겹쳤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 말은 B집합, 집합 B가 A의 원소, 집합 A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니겠어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집합 B가 집합 A의 원소를 전부 가지고 있었다. 5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야지만 겹치는 거 막 뽑아보니까 A가 다 겹친 거지.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니까 요 표현을 이야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괜찮습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이걸 보면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이게 바로 보일 수 있으면 땡큐 한데 이게 바로 안 보여.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모양을 판단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 그리는 거 A랑 B랑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는 건데 아무렇게나 그리는 방법이 제일 무난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가정. 그런 다음에 A 교집합 B가 A래요. 여기가 A래요. 알고 보니까 여기가 A야. 그 말은 여기는 없다는 뜻이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서 보니까 B 안에 A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괜찮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저 표현을 보고 우리는 요것을 떠올린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연히? 자, 한번 생각해봐. A랑 B랑 원소를 내가 막 다 추가하고 있는데 B의 원소를 내가 추가를 했는데 변함이 없어. 그 말은 누구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A가 B의 원소를 다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B라는 집합을 가지고 와서 원소를 내가 막 때려놓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A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 더 늘어나는, 추가되는 원소가 없다라는 말이겠죠. 이 말 이해됩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니네가 집합 A가 집합 B의 원소를 전부 갖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새로 더 늘어나는 원소가 없다. 새로 더 추가되는 원소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합집합 B는 이걸 전부 다 색칠해야 되는데 A래. 그럼 여기가 없어야 되죠. 이렇게 돼야지만 A 합집합 B가 A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B가 A 안에 있다. 그럼 다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집합 A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합 B를 옆에다 갖다 놓고 겹치는 거를 어떤 게 겹치는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A에서 원소를 하나 꺼내서 B와 겹치는 걸 찾고 겹치면은 버리고 이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 꺼내가지고 겹치는 걸 찾아가지고 다 버렸는데 버리고 나니까 남는 게 없어. 그 말은 집합 B에서 집합 A의 원소를 전부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집합 B가 집합 A의 원소를 전부 다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괜찮니? 이해됐어? 그래서 B에서 A와 겹치는 원소가 너무 많아서 다 겹치는 걸 빼고 나니까 남는 게 없었다. 뭐 이런 의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요 정도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죠?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야기합시다. 자, A 차집합 B예요. A 차집합 B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요렇게 되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A 차집합 B가. A 차집합 B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니네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A 차집합 B는 이렇게 모양을 바꿔서 문제를 많이 풀어요. 왜 이렇게 바꾸냐면은 나중에 이제 배울 내용인데 식을 복잡하게 되어 있는 식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거나 이제 함수를 집합에서도 연산이라는 게 가능하게 되는데 집합의 연산에서는 차집합이 제대로 계산 법칙을 만족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차집합이라는 모양을 이렇게 바꿔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랑 요거랑 요거렇게 만드는 거랑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고, 자, 우리 영역별로 한번 숫자를 채봅시다.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이렇게 공간을 내가 나눠놨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A에 해당하는 범위가 2번이랑 3번 영역을 뜻하는 거고, B의 여집합은 3번과 4번이 아닌 거니까 1번과 2번 영역을 뜻하는 거라서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2번 영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A 차집합 B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차집합을 말로 설명할 때 쓰는 방법입니다. 그죠? A에서 B와 겹치는 걸 뺀다. 맞습니까? A에서 B와 겹치는 거를 뺀 나머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괜찮습니까? 이것도 같은 거예요. A가 2, 3번의 영역에 있는 숫자들인데 A 교집합 B 3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빼겠다. 그럼 2번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것. 그리고 잘 쓰지는 않는데 이런 식으로 전체 나모아 놓고 B랑 겹치는 걸 다 빼. 그러면 B와 겹치지 않는 A만 남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얘. 그 다음에 우리가 차집합을 바라볼 때 말로 설명하려면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유형 6번 봅시다. A가 2랑 10이고 교집합을 했을 때 A래요.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고 B가 더 컸고 A가 작았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꼭 이런 식으로 그려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교집합을 했을 때 A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집합 B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 바운더리 안에는 전부 다 B예요. 그러니까 이쪽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다 B고 이 부분은 이제 B 안에 있는 A니까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바깥쪽만 B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이 전부 다 B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A가 2하고 1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림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고요. 우리는 집합 B를 만들어 주고 싶어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집합 B는 2하고 10을 가지고 있는 집합이구나 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4, 6, 8은 여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하고 6하고 8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집합 B를 만들어 주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4하고 6하고 8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집합의 개수를 만들어 주니까 집합의 개수는 8개. 이를 3번 곱해야 한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밑에 있는 유제 6번 한번 해보세요. 유제 6번 한번 해보세요. 여기 나눠가지고 조금 하고 벤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형진아? 자, 제일 작은 건 누구? A. 두 번째 건? 그 다음에? 자, 여기에 2, 3, 4가 있고요. 집합 B는 1, 2, 3, 4, 5, 6을 가지고 있습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생각하는 방법. 나는 집합 C를 만들고 싶다. C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집합 C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집합 B에 있는 원소 이외에 딴 거는 안 됩니다. 괜찮습니까? 1, 2, 3, 4, 5, 6이 C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락날락 하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집합 C는 집합 A를 포함하고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집합 C는 2, 3, 4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아, 집합 C라는 애는 2, 3, 4를 꼭 가지고 있으면서 누구야? 2, 3, 4 빼고 1, 5, 6이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구나. 들락날락 하면서 집합 C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형준아? 형진아? 몇 개? 8개. 이렇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1, 5, 6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집합 C를 만들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산법칙. 자, 유형 7번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집합도 연산이 가능하다. 근데 연산에 자유로운 건 아니고 분배 법칙 정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드모르간의 법칙이라고 있는데 그것들을 증명하는 방법은 뭐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자, 봐 해보니까 되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A 교집합의 B 합집합 C. 자, 이걸 분배 법칙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앞으로 계산을 할 생각입니다. A 교집합이 분배된 것처럼 보이죠? 괜찮습니까? 그 다음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A 합집합 B 교집합의 A 합집합 C 이런 식으로 된다. 자,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4번) 영역, (5번) (6번) (7번) (8번) 영역. 됐죠? 공간이 나누어져 있는 것들을 내가 일단은 영역별로, 영역에 이름 붙여놓은 거예요. 괜찮죠?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위에 거 A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A가 1, 2, 3, 4. 자, A는 1, 2, 3, 4 영역에 있는 숫자들을 전부 다 모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B 합집합 C. B 합집합 C는 B랑 C를 다 합치는 거니까 2, 3, 4, 5, 6, 7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거를 교집합하겠다. 교집합은 겹치는 걸 찾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을 보니까 2, 3, 4가 겹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서 원하는 부분은 2, 3, 4예요. 2번, 3번, 4번 영역. 이걸 뜻하는 겁니다. 다음 A 교집합 B 합집합의 A 교집합 C. 자, A 교집합 B는 A와 B가 겹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2번과 3번 영역을 뜻하는 거고, A와 C가 겹치는 부분 3번과 4번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집합을 하면 같은 걸 두 번 안 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번, 3번, 4번에 있는 그런 영역에 있는 원소들이다. 괜찮습니까? 해보니까 똑같죠. 이게 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어떨 때 쓰느냐? 일반적으로 얘를 전개하기도 하지만 이걸 더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식의 전개,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괜찮습니까? 전개를 할 줄 알면 인수분해도 물어보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뒤집어서 아, 이거 A 교집합이 분배된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거. 괜찮죠? 어렵지는 않잖아. 충분히 할만하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자, A 합집합에 B 교집합 C. 자, 이렇게 하면 A가 1, 2, 3, 4. 그 다음에 B 교집합 C는 3, 6. 합집합. 그러면은 1, 2, 3, 4, 6, H. 여기 이렇게 색칠하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 교집합의 A 합집합 C. 자, A 합집합 B는 1, 2, 3, 4, 5, 6에 있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C는 1, 2, 3, 4, 6, 7에 있는 애들이에요. 교집합을 하면 1, 2, 3, 4, 6이 겹친다. 그래서 똑같더라.
괜찮습니까?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괜찮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분배 법칙을 배우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왠지 이거 분배 법칙 해야 될 것 같거든. 분배라고 했을 때 왼쪽에서 이렇게 와도 되고 오른쪽에서 이렇게 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거 2 플러스 3 곱하기 4 곱하기 2 플러스 3 같은 느낌입니다. 이거를 보고 우리가 2 곱하기 4 3 곱하기 4 이걸 보고 4 곱하기 2 4 곱하기 3 이게 똑같은 거잖아. 그죠? 왼쪽에서 분배를 하든 오른쪽에서 분배를 하든 같은 겁니다. 뭔 말인지 알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을 때 이걸 분배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이거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설명을 했는데 A 합집합 B는 A와 B의 원소를 전부 다 모아놓은 건데 거기에 A와 겹치는 거를 골라낸다. 그러면 여기에는 A의 원소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배 법칙 하지 않고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자, 이거 만약에 분배를 하면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자, 이거 A가 되는 거죠. A랑 겹치는 거. 당연히 A가 다 겹치겠죠. 괜찮습니까? 또 이거를 분배하면 같은 게 반복된다. A랑 A를 합치면 당연히 A. 그래서 이런 애들은 무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그대로 분배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얘 같은 경우에 A랑 A 교집합 B랑 합치겠다. A의 원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A와 B랑 겹치는 애들을 내가 추가하면 당연히 그 겹치는 애들은 A가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A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배 법칙을 배우고 나면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애들을 바로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저런 것들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드모르간. 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A의 여집합의 합집합, B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자,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림 한번 그려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니네 먼저 그림 한번 그려봐, 이거. 한번 해보세요. 자,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했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 한번 해봅시다. 1번, 2번, 3번, 4번. 됐어? 선재야. 자, A 교집합 B가 어디예요?
3. 그거의 여집합 반대는 여기는 1, 2, 4. 자, A의 여집합 어디에요? 1, 4. B의 여집합은 1, 2. 그래서 1, 4, 1, 2를 전부 다 합치면 1, 2, 4 맞는 말이 된다. 괜찮습니까? 다음 여기 무식이 뭐지? 정민이? 자, A 합집합이 어디에요? 그거의 반대. 오케이. 자, A의 여집합 어디에요? 1, 4. B의 여집합 1, 2. 그래서 겹치는 부분은 1이다. 괜찮습니까?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가 있고요. 자, 이게 1번, 2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A의 여집합의 여집합. A의 여집합은 1번을 뜻하는 거죠. 그거의 반대는 다시 A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A가 아닌 게 아니면 A인 거죠. 괜찮아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A가 아닌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요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드모르가는 이런 것도 가능해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집합. 그래서 이거는 합집합의 B 이런 식으로 가요.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이 돼서 B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봅시다. 자, 유형 7번. 이게 식을 간단하게 만들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복잡해 보인다는 거지. 그래서 복잡한 이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자기 분배 법칙이 왜 나오냐라는 건데 일단 이 부분을 드모르간으로 표현을 해주는 거죠. 여기 드모르간. 그래서 A 교집합 B의 합집합의 A 교집합 B의 여집.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드모르간의 법칙을 쓸 수 있다. 괜찮습니까? 자, 드모르간의 법칙은 여집합을 여기도 주고 여기도 주고 얘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을 쓰고 나니까 여기 분배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묶어주는 거지. 자, 생활을 한번 해봅시다. B와 B가 아닌 거를 전부 다 모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전체 집합이 되는 느낌이 들어야 돼. 이게 니네가 이런 느낌이지. 여기에 B가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B와 B가 아닌 걸 다 모았다. 이렇게 하면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전체 집합이랑 A랑 교집합을 했다. 그러면은 A가 전부 다 겹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괜찮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케이. 요게 이해가 됐으면 유제 7번 한번 해보세요.
어, 은수야? 여기 이 부분 원수 뭐 써요? 모르겠어? 자, 다시 1번, 2번, 3번, 4번. 우리가 이 부분을 말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A와 A에서 B와 겹치는 부분이 아닌 애들. 여기에 들어가. 괜찮아요? A가 2번, 3번인데. 괜찮습니까? A가 2번, 3번인데 3번은 A와 B가 겹치는 부분이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닌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거죠. A 차집합 B를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아까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B를 뺀다고 하면은 B 쪽에 남는 게 좀 있기 때문에 괜히 좀 거슬려요. 챙겨주고 싶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고 B가 2, 4, 6, 8이면 A 차집합 B 이렇게 이야기하면 왠지 1, 3, 6, 8이라고 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 B에 막 남는 게 있어가지고 왠지 이거 그냥 버리면 아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든단 말이야. 근데 그렇지 않다.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A에서 B와 겹치는 것만 빼고 남는 A를 쓰는 게 A 차집합 B를 이야기하는 방법이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좀 찜찜한 이 느낌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마음이 편하다라는 거죠. 교집합 부분 이사를 빼겠다. 괜찮습니까? 이게 A 차집합 B를 설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A 차집합 B는 이 공간이 2번을 뜻한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1호, 여기는? 보세요. 이 부분. 여기 이만큼 A고 이만큼이 B예요. 괜찮아요? 그럼 여기에는 A에도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잖아. 그걸 보고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해요. 어렵나? 할 수 있어? 교집합은 A에도 들어있고 B에도 들어있는 걸 교집합이라고 해요. 여기 뭐? 27. 여기는? 39. 그럼 바깥에는 뭐 써줘야 될까? 4, 6, 8. 자, 그러면 A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숫자가 어떤 거야? 3, 4, 6, 8, 9. B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거? 1, 4, 5, 6, 8. 그래서 이걸 교집합하겠다. 그래서 답은 4, 6, 8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원소의 개수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면 집합은 끝인데 자, 집합의 원소 개수 이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우리 이거 아까 전에 했던 내용이랑 그냥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B가 2, 4, 6, 8이고. 그 다음 전체 집합이 1부터 10까지 자연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A의 원소 개수는 몇 개예요? 라고 물어보겠죠. 영경아? A 원소 개수 몇 개? 4개. B의 원소 개수 몇 개? 4개. 그러면 A 교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2개.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몇 개? 6개. 이거 말할 수만 있으면 돼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겹치는 거 2랑 4 쓸 수 있고, 여기에 1이랑 3 쓸 수 있고, 여기에 6이랑 8 쓸 수 있으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될 때 우리가 A 합집합 B를 이야기하면 2하고 4가 겹치는데 그거 쌩까고 그냥 A와 B를 원소를 더하면 합집합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A 합집합 B는 1, 2, 3, 4, 5, 6이니까 1, 2, 3, 4, 6, 8이니까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셀 때는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더하는 건 아닌가 보다 라고. 괜찮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빼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집합만큼은 빼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같은 원소를 2번 쓰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집합 사이에 서로소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자연수에서 서로수라는 걸 배웠는데 그게 뭐냐면 형진이 자꾸 네 이름만 보인다. 딴 걸 막 시키고 싶은데 자꾸 네 이름만 보여. 형진아, 자연수에서 서로수가 뭐야? 왜 갑자기 부끄러워? 뭐라고? 약수를 서로 가지냐는 맞아. 네가 뭐 알고 있는 그 느낌인데 그거 말고 좀 더 정제되어 있는 멘트 없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래? 선지야, 손 들고 이렇게 말하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뭔데, 선지야, 뭔데? 말해봐, 서로. 공약수가 없는 게 아니라 공약수가 뭐밖에 없다? 그렇지. 자,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공약수가 1밖에 없어요. 근데 서로 약수를 1밖에 안 가지는 거야. 우리 이런 걸 보고 서로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에서 서로소는 서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두 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8, 35 이런 거. 이 두 숫자는 서로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옛날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줄 때 이제 8이라는 숫자는 2로도 나눌 수 있고 4로도 나눌 수 있으니까 2의 배수도 되고 4의 배수도 되고 어떤 그런 느낌이 있다. 얘네들은 어떤 그런 집합, 2의 배수 집합, 4의 배수 집합의 어느 하나의 원소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35 같은 경우에는 뭐 3의 배수도 될 수 있고 5의 배수가 될 수, 7의 배수도 될 수 있고 5의 배수도 될 수 있는 거지. 그런 집합끼리의 원소 사이에 관계가 없는 서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숫자일 거야. 얘네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겠지. 아무런 특징이 없을 거야. 동시에 만족하는 특징이 없을 거야. 라고 옛날 사람들이 판단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합에서도 서로소라는 게 있는데 집합에서 서로소는 뭐냐면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거죠.
겹치는 원소가 없는 걸 보고 우리는 서로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8이 들어있는 어떤 집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8이 들어있는 이 집합은 옛날 사람들은 뭐 2의 배수, 4의 배수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35가 들어있는 어떤 집합이 있겠죠? 이 35가 들어있는 집합도 5의 배수, 뭐 7의 배수 이렇게 판단을 했겠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때 교집합을 하면 얘네들이 겹치는 건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려고 했다. 그래서 겹치는 원소가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소는 여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소의 그림을 그리라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괜찮아요? 이게 서로소가 될 때의 두 개의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린 겁니다. 괜찮죠? 얘네들은 조금이라도 겹치는 게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약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A 합집합 B에서 두 집합이 서로소라면 여기서 끝이 난다. 할 게 없다. 괜찮습니까? 요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우리가 이 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보는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점은 뭐냐면 두 개의 집합을 놓고 이렇게 겹쳤다가 펼쳤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을 잡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뭐 이야기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0개고 A의 원소의 개수가 20개, B의 원소의 개수가 25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됐죠? 그럼 이제 니네가 이걸 보고 이 그림은 이런 느낌을 가지겠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느낌을 한번 가져보죠. 자, 먼저 A의 원소의 개수와 B의 원소의 개수를 보면 벌써 30개를 넘어가 버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겁니다. 만약에 A와 B가 이렇게 동떨어져서 서로소인 경우에는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20개가 들어있고 여기에 원소의 개수가 25개가 들어있는데, 이렇게 해서 A 합집합 B 얘 원소의 개수를 세면 45개라서 30보다 너무 큰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해서 이렇게 집합을 살짝 모아봤어요. 그래서 모아보니까 이렇게 만들 수 있겠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없을 때 45였다. 그럼 만약에 여기 원소가 한 개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가 19개 있으면 이제 A가 20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24개가 있으면 여기 B가 25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싹 더해보니까 A 합집합 B가 45가 된다, 44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이거 겹치는 게 하나 생기니까 한 개가 줄어드네? 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그럼 만약에 여기가 2였다면 A의 원소의 개수가 20개라 그래서 여기가 18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2였다면 B의 원소의 개수는 25니까 23 이렇게 돼서 다 더하면 43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습니까? 교집합이 생기는 만큼 합집합에서 원소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한 거죠. 여기 합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의 개수만큼을 빼면 되는구나 라고. 그래서 적어도 이걸 보는 순간 여기 교집합 부분이 적어도 몇 개여야 된다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사연이 적어도 여기는 몇 개는 있어줘야 될까? 몇 개는 있어야지 일단 말이 맞을까? 이거죠. 나는
전체 원소의 개수가 30개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고 A의 원소의 개수랑 B의 원소의 개수는 20개, 25개라서 만약에 안 겹쳤다면 45개여야 되는데 교집합이 생기면 생길수록 원소의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줄어든다는 건 알게 됐고 여기 몇 개나 있어야 될까? 8개? 자, 여기 8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몇 개 있어요? 12개. 여기는? 뭐라고? 17개. 다음 얼마야?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그지? 다시 여기 몇 개 한번 해볼까? 11개. 자, 여기 11개. 자, 그럼 여기 몇 개? 9개. 여기는? 14개. 자, 더하면은? 조금 더 쓰자. 15개. 자, 15개 하면 여기는? 여기는? 이렇게 해서 다 더해보면 30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15개는 겹쳐야 일단 이 말이 맞는 패턴이 되는구나. 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그러면 이게 최소값이야. 적어도 15개는 겹쳐야 돼. 근데 15개만 겹치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 15개부터 출발할 수 있구나 한 다음에 16이라면 여기가 4고 여기가 9면 되거든.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면 A 합집합 B가 29개죠. 그러면 전체 원소의 개수가 30개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밖에 한 개 더 있으면 돼요. 괜찮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를 니네가 이 숫자를 보고 이 집합을 이게 교집합이 많아진다는 건 좀 많이 겹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많이 겹치게 아니면 조금 덜 겹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각 자리의 숫자를 채워나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상상력을 조금 동원해 보도록 합시다.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돼요. 자,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40개. A의 원소의 개수는 30이고요. B의 원소의 개수는 20입니다. 자, 상상력을 동원하는 겁니다. A 교집합 B의 최대값은 얼마예요? 생각해보세요.